이별 중에서 가장 잔인한 이별 중 하나가 아마 잠수 이별일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대,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채로 관계가 끝나버린 것 같은 공황. 이유를 묻고 싶어도 감정의 끝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태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잠수 이별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회피적 대처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상대는 갈등을 마주하기보다 피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고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잠수를 택한 것입니다. 즉 잠수 이별은 좋은 이별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잠수 이별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상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수 이별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를 잊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잠수 이별 재회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잠수 이별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잠수 이별을 한 사람의 내면에는 복합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죄책감 회피의 심리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피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방어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피로감 때문에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 감정 소모가 누적되어 더 이상 소통할 여력이 없을 때 그들은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애정이나 끌리는 마음이 너무 미약해서 굳이 끝맺음을 해야 할 필요는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통제 욕구입니다. 잠수 이별을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예요. 이런 심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연락하거나 매달리면 오히려 상대의 회피 본능만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잠수 이별 재회를 원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잠수 이별 연락은 언제 해야 할까요? 잠수 이별 재회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행동은 상대의 방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차라리 한동안은 침묵을 선택하되 그 시간 동안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는 잠수 이별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떠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예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재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화된 모습, 감정적으로 성숙해진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잠수 이별 연락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심리적 타이밍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락을 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감정이 식고 객관화된 상태에서 짧고 담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황을 묻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이 없는 자극은 상대의 경계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수 이별은 결코 건강한 이별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의 미성숙함이 드러난 행동이며 그로 인해 상처받은 당신은 충분히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떠난 이유 중 일부는 나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은 결국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잠수 이별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의 회피 심리를 이해하고 상대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에너지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예외 법칙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